네, 오전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은요. 전체 에포크 횟수는 100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 만에 끝났어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9번 만에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떤 분들은 한 12번? 한 요 정도에서 끝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 랜덤 넘버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랜덤 넘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학습해 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에포크 횟수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얼리 스타핑에서 우리가 오전에 설정했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3번 이상 손실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그러면 멈춰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 부분을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뭐 0.48, 0.32, 0.27, 0.24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뭐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0.13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죠. 줄어들고 밸리데이션 쪽 볼게요. 밸리데이션 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0.23, 0.21 줄어들었죠. 0.117 올라갔죠. 0.229 더 올라갔죠. 0.228 여기는 살짝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기 최소값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최소값에서 여기 있는 값보다 3번 연속해서 더 내려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일찍 멈추게끔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에포크 횟수를 크게 늘리더라도 얼리 스타핑 콜백을 주시면 일찍 멈추게끔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게 피팅의 결과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요. 저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속성들이 있어요. 에포크, 히스토리, 모델 등등등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히스토리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번 에포크가 진행이 됐는데 10번 에포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쭉 기록이 된 로스예요. 그 다음에 10번 에포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저장한 스팔스 카테고리컬 액큐리시 그리고 10번 에포크가 진행되는 동안 밸리데이션 셋에서 계산한 로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 이 4가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은요 정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손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 손실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줄어들고 있는지 오버피팅이 생기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결과를 DF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제가 임포트를 하질 않았군요. 여기다가 임포트 하나만 넣을게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판다스 임포트 하시고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세요. 히스토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이죠. df는 pandas.data frame history.history.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df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딕셔너리를 넣어주면 딕셔너리의 키가 컬럼의 이름이 되고요. 딕셔너리에 저장된 배열들이 시리즈 컬럼으로 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플롯. 이거로 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컬럼별로 그린 거예요. 컬럼별로 그린 거고요. 파란색이 첫 번째 컬럼이에요. 로스. 여기 첫 번째 컬럼이 로스죠. 로스. 두 번째 컬럼이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세 번째 컬럼이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로스. 네 번째 컬럼이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이 순서대로 그려준 겁니다. 그 순서대로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훈련 셋에서의 로스, 그다음에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훈련 셋에서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로스, 훈련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정확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일단 로스 부분만 먼저 보시면 훈련 셋의 로스는 에포크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 밸리데이션에서의 로스는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확도로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정확도로도 보시면 우선 노란색 부분이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입니다. 이게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요렇게 나가는 부분이 이게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면 이 이상 진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진행해도 괜찮죠. 뭐 요 정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것은 이제 오버피팅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에서 멈췄다라는 거는 세 번 이상 그 더 이상 로스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베스트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저장한 모델이 이 상태에서의 모델을 저장을 했을 거예요.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저 베스트 모델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베스트 모델은 히스토리 점 히스토리 점 모델이 있죠. 모델. 이게 그 저장된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이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우리가 저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베스트 모델 여기서 얘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이걸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이걸로 가지고 오게 되면 히스토리에서 모델 얘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베스트 모델에서 프리딕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프리딕트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테스트 셋으로 할까요? 우리 테스트 셋으로 해보면 위쪽에 그 데이터 전 처리할 때를 잠깐 좀 볼게요. 데이터 전 처리할 때를 잠깐 좀 보면 제가 훈련 셋 있었고요. 훈련 셋을 255로 나눴고 테스트 셋도 255로 나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훈련 셋 이렇게 리쉐입 했고요. 테스트 셋도 똑같이 리쉐입을 다 끝내놨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할 때 사용했었던 그 배열의 모양, 쉐입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훈련하지 않은 그런 모델의 쉐입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무엇을 넣으시면 되냐면 X 테스트를 넣으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예측 값이 아니라 예측 확률입니다. 그죠? 케라스의 신경망 모델은 예측 값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측 확률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그 PROB의 앞에서 5개 정도만 볼까요? 앞에서 5개 정도만 보시면 이런 값들이 나오죠. 이런 값 10개씩 있죠. 하나의 그 1차원 배열에는 10개의 값이 있고 그 10개의 값이 있는 1차원 배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셋이 10,000개가 있기 때문에 10,000개의 값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레이블이 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첫 번째 레이블이 될 확률, 두 번째 레이블이 될 확률, 세 번째 레이블이 될 확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측값, 예측 레이블을 찾기 위해서는 이 확률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액시스 1번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 이게 그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을 한 거예요. 예측 확률이죠. 그럼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을 보면 테스트 t 프리드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아그 맥스를 하시면 돼요. 아그 맥스 이렇게 하고 프리딕트 PROB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반드시 주셔야죠. 엑시스를 1번이라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1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테스트 샘플을 9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예측 그 이미지를 2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도가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numpy.min 실제 값은 y 테스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션 요거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시는 거죠. 같은지 다른지. 네, 91.28%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뭐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합성곱 사용하기 전에 CNN에서 그 정확도 얼마가 나왔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좋은 성능인지 아닌지는 아실 수가 있겠죠. CNN 보도록 할게요. 합성곱을 사용하지 않은 거였었는데 여기에서 뭐 렐루 옵티마이저 이렇게 다 드랍아웃 하고 베스트 모델 한 게 여기 있어서 이걸로 볼게요. 모델은 신경망 모델을 만들었고 드랍아웃 여기서도 드랍아웃이 포함된 걸로 했고 여기서도 아담을 썼네요. 아담을 썼고 그 다음에 뭐 모델.핏을 했고요. 여기서도 f크는 100번을 했는데 17번 저는 17번에 만에 멈췄었고 여기서는 테스트 셋은 따로 하진 않았었군요. 테스트 셋은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일단 밸리데이션 셋에서만 보시면 88.84%라고 하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보면 CNN을 보면 밸리데이션 셋에서 92.35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일단은 요 훈련된 결과만 보면 좀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CNN을 사용하는 게 이미지에서는 CNN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본 거고요. 테스트 셋에서 첫 번째가 이게 9번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값이 9번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문서를 보시면 이게 종류가 나올 거예요. 티셔츠인지 바지인지 뭐 신발인지라고 하는 그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거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뭐 테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테스트 이미지는 어디서 꺼내시면 되냐면 X 테스트에서 꺼내시면 되겠죠. X 테스트에 0이라고 꺼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3차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그려볼게요. plt.im show test img plt.show 네, 쉐입이 맞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쉐입이 28, 1
이게 3차원처럼 생겨버려서, 그러니까 이 plt.imshow는 흑백 이미지 같으면 2차원으로 돼야 되고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3이나 4.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꺼낸 다음에 shape 28, 2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맵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그레이스케일, 바이너리로 하시면 돼요. 네, 요런 이미지였군요.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이미지를 9번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리쉐입 해준 이유 아시겠죠? 이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훈련시키려고 해서 요거를 3차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2차원이었던 배열이 흑백 이미지였는데 신경망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이트, 위드스, 그 다음에 RGB에 해당하는 뎁스가 있어야지만 훈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쉐입을 다시 흑백 이미지의 쉐입과 맞도록 고쳐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3이나 4가 돼야 컬러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1은 컬러 이미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흑백 이미지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죠? 데이터들을 뭐 훈련시키고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훈련시키고 평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아담 대신 다른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담이나 RMS 프로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각각의 옵티마이저를 생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또 튜닝을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 때 액티베이션 함수를 쓴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렐루라고 넣었던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뭐 엘루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하고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으면 이 필터의 개수를 바꿔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다른 신경망을 만들어서 또 훈련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모델을 찾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구글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스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CNN을 다 응용한 여기에다가 뭐 컨볼루션에서 필터는 몇 개를 붙이느냐, 컨볼루션을 또 몇 개를 붙이느냐, 뭐 맥스 프로링을 넣느냐 맞느냐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컨볼루션과 컨볼루션 사이에 댄스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길게 만든 그런 신경망들의 이름이에요. CNN을 활용한 그런 이름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찾아보시면 더 좋은 정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되셨죠? 위쪽에서는 제가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history.model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저장된 걸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베스트 CNN 모델 .h5라고 하는 이 파일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디에서 저 파일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콜백 만들 때. 그죠? 네. 그 베스트 모델을 찾으면 그 베스트 모델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콜백이 있었고 그 콜백에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체크 포인트를 보면 문서가 빨리빨리 안 나오네. 그 이미 그 웨이트들이 다 저장이 된 그런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 요번에는 무엇을 해보냐면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장된 베스트 모델, 최적의 모델, 최적 모델 분석이라고 할게요. 베스트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불러올 때는 어떻게 불러오시면 되죠? 테라스에서 불러오시면 되죠. 테라스 점 모델즈 점 로드 모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저장했었던 파일 이름이 베스트 CNN 모델이라고 했었죠. 베스트 CNN 모델 .h5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저 베스트 모델에서 레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어드를 볼까요?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던 내용 있죠? 그림으로 봤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제일 처음에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맥스플링 들어가 있고 컨볼루션 다시 연결했고 맥스플링 연결했고 그 다음에 댄스에 연결하기 전에 플래튼을 먼저 한 다음에 댄스, 드랍아웃, 댄스 순서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 모델에는요, 레이어스라고만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베스트 모델 점 인풋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보면 인풋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인 모양이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CNN 우리가 CNN에서 작성된 레이어들을 의미를 하고요. 얘는 입력층이에요. 입력층. 우리가 보통 입력층은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런 모양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들어간다. 이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 여기는 결정되지 않은 게 뭐냐면 한 개씩 보낼 수도 있고 32개씩 배치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원한다면 뭐 6만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이미지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이거는 결정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저장된 모델을 불러오면 그 CNN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입력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은닉층과 입력층을 제외한 히든 레이어, 은닉층과 그리고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레이어스고요. 입력층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인풋이에요. 입력층과 컨볼루션을 합쳐서 우리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컨볼루션 1이라고 할게요. 테라스 점 모델이라고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네. 여기에 입력과 컨볼루션 순서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베스트 모델이 있었죠? 베스트 모델 점 인풋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 점 레이어스 중에서 몇 번째만 0번째. 이게 지금 배열이잖아요. 그죠? 레이어스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첫 번째 것만 인덱스 0번만 선택하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모델은 뭐냐면 이런 모양으로 입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런 층 하나까지 연결한 여기까지만 연결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 아웃풋 아웃풋까지 쓸게요. 출력층의 결과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런 모양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 곱하기 28 그 다음에 여기 뎁스가 1개짜리 이게 컨볼루션을 지나게 되면 가로 세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뎁스가 굉장히 깊어진다 그랬죠. 여기가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개수만큼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좀 할게요. 아닌가? 잠깐만요. 모델, 인풋, 아웃풋.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저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지나서 나온 게 피처 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컨브 1번에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냐면 predict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있어요. predi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무엇을 넣을 거냐면 아까 우리 테스트 셋 있었죠. X 테스트 셋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1개. 이렇게 하면 딱 1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1개를 넣을게요. 1개를 뺄게요. 자, 얘가 뭔지 볼까요? 쉐입을 한번 볼게요. 피처 맵 1번의 쉐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컨볼루션은 자, 일단 원본 이미지를 먼저 그려보면 원본 이미지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림이 조금 이미지인데 세로 길이는 28이고요. 가로 길이 28이에요. 그리고 뎁스는 1입니다. RGB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컨볼루션 연산을 한 거예요.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데 컨볼루션 연산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개수가 여기가 아마 3개를 했을 거예요. 로우를 3개를 하고 컬럼을 3개를 했을 거고요. 근데 얘도 뎁스는 1개짜리예요. 뎁스는 1개짜리여서 이런 모양으로 그 컨볼루션 필터가 생겨서 이 필터가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고 아래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갔을 거예요. 물론 패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볼루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세임 패딩 사용했죠. 세임 패딩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28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가 28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는 유닛이 필터가 몇 개 있어요? 32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32개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몇 장이 나오는 거냐면 32장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여기 뎁스가 32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그리고 여기서 넘긴 게 몇 장이에요? 넘긴 게 한 장 넘겼죠. 그러니까 출력도 여기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이 녀석들을 하나씩 잘라내서 요렇게 하나 잘라내면 2차원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28 곱하기 28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잘라내면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될 것 같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32장의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판에는 뭐가 있는지, 요 마지막 판에는 뭐가 있는지 이거를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려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잘 봐주시고, 자, 그러면 저 피처맵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제목을 이렇게 좀 할게요.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 여기서부터 요쯤에다가 제목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2개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요. 32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서브 플롯을 만들게요. 서브 플롯을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될 거예요. plt 서브 플롯라고 만드시면 될 거고요. 32개니까 4832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로우즈를 4개, 그 다음에 컬럼즈를 8개. 그러면 피겨 사이즈는 요거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 얘가 피겨 사이즈를 하실 때는 가로 길이를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세로 길이를 나중에 써주셔야 돼요. 컬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컬럼의 개수가 가로 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우가 요런 크기예요. 그래서 요거 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적절한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적절한 크기가 되고,
자, 이제 2차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for, in, range 네 줄만 할 거예요. 로우를 네 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여기는 8개를 할 거예요. 8개. 자,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i 곱하기 컬럼 개수가 8개죠. 더하기 j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j가 0부터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가 1이 돼서 8부터 8, 9, 10, 11, 12, 1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인덱스를 계산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일단 이미지를 먼저 찾을게요. 이미지는 피처 맵에 제일 처음에 여기는 무조건 0번을 선택하면 돼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0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0번을 선택하면 되고 28 곱하기 28은 그대로 있으면 되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2장을 우리가 한 장씩 출력을 할 거잖아요. 이 자리에 idx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합성곱에서 출력된 내용이에요. 이게 합성곱 층의 각 필터에서 출력 합성곱 컨볼루셔널 레이어 각 필터에서의 출력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디에다 그리시면 되냐면 서브 플러스에다 그리면 돼요. 위치는 i, j에다가 im show라고 하시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cmap 그려주시면 돼요. cmap을 plt.cm.bina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축은 없애주시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i, j. axis open 다 그린 다음에 모든 폼은 밖으로 나간 다음에 plt.show를 해주시면 돼요. 필터를 거쳐간 이미지들. 그러니까 아까 원본 이미지가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본 이미지를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필터를 이렇게 생긴 필터를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필터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숫자들을 가지고서 합성곱 연산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합성곱 연산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또 밑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어제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렸냐면 파란색 필터, 뭐 빨간색 필터 이런 거 합성곱하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깔 필터가 아니라 어떠한 그 원본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필터들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필터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하는 그런 필터였었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진한 부분, 두 번째는 여기를 잘 발견하는 그런 필터였었고, 어떤 필터들은 또 거의 비슷한 원본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는 그런 필터도 있고, 어떤 필터는 이렇게 그 뭐죠? 그 끈이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는 그런 필터도 있고, 요런 부분. 어떤 필터는 요런 부분을 잘 파악하는 필터들도 있고. 그래서 합성곱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의 부분들을 필터링하면서 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구두는 신발은 어떤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티셔츠는 어떤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내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가요? 두 번째 합성곱층도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합성곱층도요.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베스트 모델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이 베스트 모델 가지고 온 거에서 두 번째 합성곱은 여기죠. 그렇죠? 그럼 요건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는 인덱스가 몇 번이냐 몇 번일까요? 0, 1, 2. 인덱스 2번이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그러면 코드가 어디만 수정이 되냐면 들어가는 인풋은 똑같아요. 그죠? 원본 이미지는 똑같잖아요. 28 곱하기 28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만 2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만 2번으로 바꾸셔서 뭐 여기 2번이라고 하시고 똑같이 프리딕트 하시고 프리딕트를 해보면 여기가 모양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 한 개만 들어갔으니까 한 개는 맞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우리 필터 몇 개 썼는지 기억나세요? 64개. 그럼 끝에가 64개. 가운데 두 개는 28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맥스플링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가 14로 바뀝니다. 이미지가 더 작아져요. 더 작은 이미지에 더 많은 이미지들이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도 사실은 그 코드가 있어요. 교재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컴브 2라고 할게요. 컴브 2. 페라스 점 모델이라고 하시면 돼요. 모델. 여기서 우리가 찾은 베스트 모델이 있었죠. 베스트 모델이 있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풋 레이어의 모양이 있어요. 인풋 레이어의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에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는데 0, 1, 2. 2번이 컨볼루션 레이어. 0번 컨볼루션, 1번 맥스플링, 그 다음에 2번이 컨볼루션.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이고 여기에서 아웃풋까지 나와야 돼요. 아웃풋까지가 나와야 예측이 돼요.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아까 그 이미지 있죠. 아까 그 이미지를 프리딕트 하면 피처 맵이 나오고요. 할까요? 하겠습니다. 피처 맵 2라고 할게요. 컴브 2.predict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무엇을 넣는다? 아까 우리가 넣을 때 뭐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 넣을게요. 똑같은 이미지. 요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모양만 먼저 보면 필처 맵 2번의 모양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를 한 장을 보냈기 때문에 첫 번째 차원의 개수가 1이고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우리가 필터를 몇 개를 쓰고 있었냐면 64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뎁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 뎁스가 몇 개짜리가 되냐면 64개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4개. 근데 여기가 절반으로 줄었죠. 분명히 들어간 거는 28, 1 요런 모습의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제 인풋이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무엇을 거치냐면 맥스플링을 거쳐서 들어가니까 맥스플링은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크기가 줄어든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시각화하는 거는 아까 어떻게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만 8개 여기도 8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로우와 컬럼 개수를 둘 다 똑같이 8개로 맞춰주시면 64개를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첫 번째 모양보다는 조금 덜 선명할 거예요.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그 이미지들이 되게 신발과 비슷하게 그 특징들을 많이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그런 그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신발에 여기만 보인다거나 뭐 그다음에 신발에 뭐 밑창만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컨볼루션 해보시면. 그래서 그거 꼭 한번 그려보십시오. 꼭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돼서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신기하게도 이 합성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람이 이미지 인식할 때 모양을 전체를 다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징들 일부를 기억해서 나중에 그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해요. 근데 이 합성곱 연산이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서는 실제로 신호가 들어와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 코가 보일까요? 평소에 내 코가 느껴지지 않죠. 그죠? 근데 코 바로 밑에다가 손가락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모르시겠죠? 코에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내 손가락이 보여요. 그 얘기는 내 눈은 내 콧날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근데 평소에 나는 내 코를 안 느끼죠. 이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신호가 다 들어오긴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합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이 합성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미지의 특징적인 것들만 우리 뇌 속이 뽑아내서 나중에 그 이미지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인터넷 자료나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합성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합성곱을 2개밖에 안 붙였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뭐 필터는 몇 개를 할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혹시나 팀 프로젝트로 이미지 분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합성곱을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은 성능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오늘 남은 시간과 그다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팀 프로젝트만 해주시면 됩니다.